벚꽃 많이 보셨어요? 요즘 근데 참 신기한 게 올 봄에는 벚꽃 엔딩이란 노래 한 번도 못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작년 봄에는 벚꽃 엔딩을 진짜 길거리에서 한 거짓말 약간 못하면은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올 봄에 벚꽃 엔딩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진짜 신기하다. 진짜 단 한 번도 안 들었네요. 그래서 그 벚꽃 엔딩 노래 만드신 분이 그랬는데 해마다 봄만 되면은 자기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겠는데 올 봄에는 그분도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 AC, BC라는 단어를 써서 애프터 코로나, 비포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전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우리의 삶과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혹시 저는 굉장히 국수주의자거든요. 약간 국뽕이라고 말하는 그 근자감이라고 말하죠. 근데 근자는 아니고 국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잘나서 국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 굳건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여권 파워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전 세계에 미국보다 앞선대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2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전 세계의 몇 개국 안에 우리나라 여권을 들고 가게 되면 논스톱으로 기계로 하는 걸 뭐라고 해? 스마트 패스라고 하나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영국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패스를 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거기를 가면은요, 한국 여권 딱 보여주면, 니네 이쪽으로 가. 그러면 뭐 기록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10초면 통과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1인당 GNP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한 국가가 그 생산하는 능력이 인구가 5천이 넘고 1인당 3만 불 이상을 하는 국가가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7등이래요, 여러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시대에 3만 불 시대에 오게 되면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굉장히 많이 바뀌는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국가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지금 복지비가 아니라 건보료라고 이야기하죠.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마이너스 적자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진짜 우리나라처럼 뭔가를 저렇게 잘해주는 국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건보료가 그렇게 마이너스를 많이 하면서 국가가 그러면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봤더니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예방의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서 증상이 나타나서 그거를 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뭐 2천에서 최소 3천에서 1억 5천 사이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을 예방의학을 하는 거는 몇십만 원. 우리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 하는 거는 1인당 들어가야 되는 돈이 50원이 아니라 50만 원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보다는 몇십만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지를 한 거고요. 그러면 국가가 내거는 이 정책에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으로 봤었을 때는 예방의학을 고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예방의학에서 가장 눈에 데이터로 우리가 아직은 보여줄 수는 없지만 가장 건강하게 고객님들을 내 컨디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승화강 파트가 이게 해당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왜 담양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수승화강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절실하게 고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행 아로마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행하면은 이 도표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이 도표만 딱 봐도 알지 않나요? 네, 이거를 딱 보시면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여러분 보시면 월화수목 금토일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월이 없네요. 월이 없어요. 화 있죠. 수 있죠. 목 있죠. 금 있죠. 토 있죠. 근데 또 뭐가 없어요? 일이 없네요. 오행이라고 말하는 장부는 우리 우주를 목성, 화성 이렇게 말하는 우주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가 아니죠. 사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건데 미쳤나 봐요. 그거를 중심으로 원력이라고 말하는 음의 영역과 인력이라고 말하는 양의 영역이 같이 있더라. 그래서 이 기운을 보시게 되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러한 영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철학적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나무는 불의 원자재죠. 나무를 태워서 불이 되고요. 이 탄재는 흙이 되고요. 이 흙은 금속을 만들고요. 이 금속이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물이 지나갑니다. 이 물은 나무를 먹여 살리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모든 이 지구의 이치 또는 우주의 이치 안에는 상생과 상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상생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극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박아서 땅의 기운을 쪽 빨아먹죠. 그쵸? 이 흙은 안에 금속을 갖고 있죠. 이 물은 불을 끌 수 있죠. 이 불은 금속을 녹여낼 수 있죠. 이 금속은 나무를 찍어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아서 땅의 기운을 쪽 빨아먹고요. 이 흙은 물의 길을 막죠. 그죠? 이 물은 불을 꾸죠. 이 불은 금속을 녹이죠. 이 금속은 나무를 베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상극입니다. 자연은 상생을 해주는 아이들의 밸런스와 상극을 해주는 아이들의 밸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살다 보면 어느 것 하나가 너무 강해지게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V자의 문제점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타고나기를 토의 기능이 너무 강하게 되면 토를 중심으로 V자의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토가 상극하는 아이와 토를 상극해주는 아이,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행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행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모든 질병은 오행 안에서 나와요. 이 질병이 나오는 게 오행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간이 나빠요. 간담이. 그러면 눈, 목, 고관절, 근육, 이거 그냥 간단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간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근육계통의 질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상체질을 하다 보면 태양인들이 폐, 대, 간, 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폐 대 간소. 폐가 크고 간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한테서 어떤 질병이 많냐면 루게릭이라고 말하는 근육계 계통이 질병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 간 기능에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 기능에서 나타나는 질병이신데 이 간 기능에서 나타나는 질병을 보시게 되면 간하고 담이라고 말하는 게 있고요. 이 간, 담, 심, 소장 이거를 우리가 장부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한국말로는 뭐 이거를 그냥 뭐 배알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안 속에 있는 장부들의 움직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장의 영역을 우리가 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를 양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부 두 장기 중에서 장부를 해당하는 아이들은요 다치면 죽을 확률이 크다. 또는 혹자들은 장부는 다치면 죽고 부는 다쳐도 회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이 아이들은 상하면 안 되는 장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장육부에서 요 목은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통증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고관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다리야 하시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하체 관리하실 때 옆에 다리 관리하셨을 때 굉장히 아파하는 고객님들 있죠. 이런 분들이 간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있으면 이제 우리가 봄이 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오잖아요. 여름이 오면 고객들이 느끼는 통증이 견비통이라고 말하는 어깨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상완 쪽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비장이 안 좋다, 비위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폐, 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목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 수의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발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객님이나 아니면 우리 직접 원장님들 중에서 나는 아기가 있다 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 주세요. 요즘은 웬만하면 성형 다 되죠. 뭐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뭐 입도 만들고 안 되면 귀도 성형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처럼 보이려고 쌍꺼풀 없애는 수술도 해요. 그게 더 어렵대요. 그래서 막 수술하는데 10번 뭐 20번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성형을 하기가 유난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유난히 힘들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거. 그게 뭐가 있냐면 아이의 성장하고 연결이 돼요. 요즘 보면 또 이제 막 페북에 그런 거 엄청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이 뭐 원래 163이었는데 170까지 키우는 방법 그래가지고 사실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아이가 170을 클 건지. 근데 요즘은 건강 검진을 아기들을 하러 가면 성장판이 막혀 있지 않다 그러면 몇 센치까지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애기들이 쉬를 해요. 쉬를 하면 키를 씌우고 애기를 뭐를 얻으러 가라 했었죠? 젊은 애들이 어떻게 알지 소금을? 어떻게 알았어요? 봤어요? 드라마에서 문제 내고서는 맞추시는 분한테 선물 드릴게요 그러려고 했더니 다 맞췄어요 이미 소금. 자, 근데 애기가요 오줌을 싼다. 신장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의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면 짠맛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키를 써서 옷을 홀딱 벗겨서 내보내면서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를 한 거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 근데 제가 봤었을 땐 딱 이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저는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애기들은 봤더니 우리 왜 애기들 영양제 설명할 때마다 꼭 이런 얘기 하죠. 신경질적인 어린이. 그죠? 신경질적인 어린이, 오줌 싸개 어린이, 키디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신경질적인 어린은 뭐냐면 이 아이들은 기력이 딸려요. 애기인데. 근데 애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애기도 뭐를 하냐면 내가 즉각적으로 뭔가 나의 몸을 컨디션을 막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먹냐면 사탕을 먹어요. 사탕. 밥 안 먹고 왜 사탕 먹고 초콜릿 먹고 과자 먹고 이러면 엄마들이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렇게 먹으면 키 안 커. 이런 얘기 하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근데 이 애기가 단 거를 막 먹잖아요. 그러면 누가 막 강화가 돼요? 비위가 막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비위가 막 강화가 되니까 누구를 계속 상극해줘요? 신장을 상극해줘요. 그러면 신장을 상극을 이렇게 해주니까 애가 키가 커요? 못 커요? 그래서 키가 못 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했다? 애기한테 키를 씌워서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내보내면서 소금을 얻어라 라고 말했던 게 짠 음식을 먹여서 이 아이의 뼈를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키가 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파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제분들 중에서 우리 남편 키 160, 나 160, 합이 320이신 분들 있죠?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이렇게 다 키가 작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딸 164, 우리 둘째 딸 170이거든요. 172 정도 돼. 이 친구들이 키가 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신장을 얼마나 잘 강화를 시켜줬냐. 그래서 맨날 라면 먹었어요. 짠 거 먹이려고. 나중에 물어보세요. 주로 뭐를 먹었는가. 그 친구들은 진짜 하루에 3끼 이상을 치즈를 먹었거든요. 근데 치즈는 아시죠? 유제품 안에 굉장히 짜요. 진짜 짜요. 칼슘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짠 것도 많이 먹었고. 근데 여하튼 뭐 많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잠을 못 자면 제일 빨리 상하는 장기가 뭐라고요? 제가 시험이래. 문제 내겠습니다. 아니, 니네 빼고요. 틀렸어요. 문제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맞추시는 원장님한테는 제가 그거에 해당하는 오행 아로마 그거 선물 드릴게요. 잠을 못 잤었을 때, 땡땡. 잠을 못 잤었을 때, 제일 많이 상하는 장기는 뭘까요? 1번 다는 원장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못 잤을 때 불면증이 있는 고객님들한테 제일 빨리 상하는 장기가 뭐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왜 다 간이지? 이승혜 씨도 간이야? 너도 간이라고 생각했어? 아닙니다. 응? 아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경주 빈 원장님 그거 왜 간간하다가 수로 바꾼겨? 간수야, 간수? 신희정 팀장님이 2번째예요. 몽골 빈 원장님 수가 그거죠? 신장 방광? 위, 심장, 간. 우리가 간이 제일 먼저 상할 것 같기는 한데 이은진 원장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상하는 장기가 신장 방광이에요. 그래서 아기들이 잠을 안 자면 키가 그래서 안 커요. 그래서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 그러면 잠 못 자고 나면 은진 원장님 심장 말고 하트 말고 키드니 신장. 불면증의 원인 중에서 심장이 있는 거 맞아. 이은진 원장님 맞아요. 권혜진 원장님 맞아요. 불면증의 원인을 가게 되면 심장이 있는 게 맞는데 불면증이 계속 되게 되면 상하는 장기, 제일 먼저 상하는 장기는 신장. 네, 리안 에스테기 원장님이 심 맞췄대요. 막 저렇게 쫓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럼 리안 원장님이 1등 맞추신 거예요? 맞아요? 리안 원장님 1등? 네.
빈 원장님 죄송합니다. 리안 원장님이 1등이시래요. 혹시 이은진 원장님, 권혜진 원장님 이해 가셨을까요? 불면증의 원인을 가게 되면 화강이 안 돼서 이구, 심장이 안 좋았었을 때 불면증이 생기는데 불면증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상하는 장기는 신장이에요. 수. 그래서 잠을 안 자는 아이들은 키가 잘 자라지 않고요. 자꾸 여러분 깜빡깜빡 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혹시 틀렸다고 제가 틀렸다고 거기다 답글에다 욕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승자 원장님도 심장.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요거 하다 보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여러분 자료로 이미 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요 책까지도 다 드렸죠? 자료로. 이미영 원장님 사장은 누구야? 뭐 나 나오라고? 사장 나오라고? 왜 내가 선물 안 준다고 해서 이미영 원장님 삐치신 거예요? 사장 나와 이거야? 사장만 썼지만 실질적으로 뒤에는 두 마디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와 이거? 잘못했어요. 나중에 이미영 원장님 선물 따로 그 신일정 팀장 보고 챙겨드리라고, 박태일 지점장 보고 챙겨드리라고 할게요. 이거 드렸죠? 유한소 씨? 이거 자료 다 드렸죠? 네. 자, 오행 중에서 목, 아로마, 자가 진단표입니다. 한번 봐볼게요. 이거 하나씩 읽어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한번 체킹을 해주셔 보는데요. 한번 그냥 훅 읽어는 볼게요. 음주하고 난 다음에 숙취가 오래 가요. 당연하겠죠. 쥐가 자주 나고 등뼈가 뻐근해요. 이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관리하러 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원장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목이 안 돌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목도 안 좋은 거지만 혈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리양이 너무 적거나 많아요. 생리의 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간이다. 일반 생리통의 80%는 비위에 있고 20%가 간에 있는데 생리의 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는 간이다 말씀드렸었고요. 손발톱이 잘 깨지가 약해져요. 요게 여러분 되게 특이할 만한 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지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요렇게 엄지를 한번 요렇게 만져보세요. 엄지를. 요렇게 손톱을 보게 되면 손톱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죠. 손톱이 있는데 손톱에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는 분들 있죠. 혹시 지금 여러분 빨리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는 분들은 목이 지금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 그리고 화가 나. 지금도 문제를 맞췄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막 화가 나시는 분들이죠. 내가 왜 못 맞췄을까? 이렇게 화가 나시는 분들은 내가 요즘 목이 많이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을 바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목아로마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오늘 그래프에서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잠이 한 번 들지 않아요. 잠을 요즘 잘 못 자. 아까 불면증의 원인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을 쉬 못 이루시는 분들이 목기가 힘드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고 뒤척이는데 그냥 피곤하신 분들이 있고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두 개가 원인이 달라요. 몸이 피곤해서 그냥 잠을 못 자시는, 몸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목이 안 좋은 사람들인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공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래서 공상 만화 작가 같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비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원인 다르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하면 남편이 TV를 볼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10개 다요. 진짜 큰일이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TV 보려고 이렇게 소파에 앉았는데 리모컨 걸고 6번 봤다, 5번 봤다, 7번 봤다, 10번 봤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혹시 있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 그러신 분 계시나요? 이렇게 리모컨을 갖고 막 계속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다 뭐가 많은 사람들이냐?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막 목에 좋은 음식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신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봄에 나는 음식을 막 먹이게 되면 저는 간은 굉장히 건강해지는 대신에 뭐가 상하기 시작하냐면 비위가 상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되냐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소화 안 되고 그러니까 등이 뻑적지근하고 막 요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체킹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을 내려서 이 팔 뒤꿈치에 닿는 12번에 해당하는 비위와 그 위에 한 마디 더 위에 있는 윗자리까지를 여러분들이 체킹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남편이 앉아가지고 막 자꾸 리모컨 갖고 이렇게 저렇게 돌린다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곤드레 밥이나 아니면 그 풀 중에서 파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얇은 풀 있잖아요. 그걸로 간장한 걸로 이렇게 주시거나 아니면 냉이 된장국 그런 거 있죠. 봄에 나는 나물로 해주시는 이런 거를 많이 드셔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식품을 먹는다 그러면 간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게 우리 식품 중에 뭐가 있게요? 뭐 이런 거는 너무 치사하니까 너무 잘 맞출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문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요 감비에 들어가 있는 그 종합 비타민 B군이잖아요. 그래서 그 감비를 드시게 되면 TV를 하루에 10번을 돌렸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5번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감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어지럽고 두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간 안 좋고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져요. 등, 종아리, 근육 등 몸살이 나요. 눈 흰자가 노란 편이에요. 눈이 파르르 떨려요. 눈이 파르르 떨려요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 위에가 파르르 떨려요. 눈 밑에가 파르르 떨려요가 있어요. 눈 밑에 파르르 떨려요는 대부분은 비위장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안화사나 이런 것들은 비위하고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 파르르 떨려요는 우리가 목에서 마그네슘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방적인 미네랄류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인 거고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미다모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요. 근데 눈도 파르르 떨려요. 그러면 감비와 미다모칸을 장기 복용해 주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눈에 병을 갖고 있어요. 근시, 난시, 백내장, 녹내장 이렇게 질병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간이고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안압이 올라가요. 이런 것들은 눈의 질병이 아니고 현상이잖아요. 현상은 토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쪽이 저리고 통증이 있어요. 허리나 엉덩이. 왜 여기가 아픈지도 이따 그림 보시면 나와요. 원인이. 자고 일어나가 이유 없이 입안이 써요. 입안이 쓰다는 얘기는 누가 이 얘기하니까 입안이 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안에 입을 벌리고 자서 여러분 풍치가 있어서 썩은 내 나는 거하고는 달라요. 원인이. 그러니까 두 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자, 요렇게 체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봤었을 때 내가 여기 5개 이상에 해당이 돼. 그러면 여러분은 목 아로마를 섞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봄이 되게 되면 목이랑 상극하는 토랑 그리고 금이랑 이 세 가지가 다 기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목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인 거고요. 얘의 에너지를 막 쓰면서 상극하는 토가 치이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얘가 먹여 살려야 되는 금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운이 같이 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오행에서 세 가지 한꺼번에 섞어 써도 돼요. 상극인데 가능합니다. 우리 몸은 뭐를 하게 되어 있냐면 선택적 흡수라는 걸 할 수 있다. 양생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이 목 아로마는 소비자가 기준 132,000원, 모든 오행 아로마는 132,000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셨을 때 아니면 우리 고객님들이 봤었을 때 나는 평상시에 비해서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요즘 따라 삶에 의욕이 없어 뭔가 결정을 딱 해야 되는데 추진력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계시죠? 왜 우울증도 아닌데 뭔가 내가 막 이런 불편한 상황에 막 도래해 있는 것 같은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밑장 빠진 사람처럼 아니, 밑장 빠진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긴데 뭐가
그걸 뭐라고 하지? 아니 왜 뭐 하나 아니 나서 빠진 건 바보야. 기가 떨적인 거고. 왜 이런 선택장애 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거. 예, 그런 게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처럼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목의 기운이 간담의 기능이 세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랬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간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간의 기능이 약하게 되면 요런 증상이 있습니다. 해독이 잘 안 돼요. 술을 먹었는데 술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까지 술 냄새 나시는 분들 있죠. 예, 요런 분들 해독 안 되고요. 피의 양이 조절이 안 돼요. 생리. 그 다음에 눈의 병,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이 있고요. 손톱, 발톱이 깨져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손톱,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걸로 할게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욕 아니고 저는 진짜 그냥 이 손가락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빗게요. 이 손톱에 봤었을 때 여러분 손톱이 그 끝에가 유난히 요렇게 저처럼 이렇게 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비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손톱의 형태가 무너져요.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가운데 손가락 핀 거예요, 여러분. 요게 보면 제 손가락 이렇게 약간 끝에가 휘어 있는 거 잘 안 보이시는구나. 초점이 안 맞아서. 요렇게 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비위가 안 좋은 거고요. 손톱 끝이 갈라지거나 이렇게 무늬가 가로줄 무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간이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육통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이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담이 안 좋다. 아까 제가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한 장부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얘는 상하면 죽는다. 담은 죽지는 않는다. 근데 담은 중풍. 여러분 중풍은 중앙에 맞는 풍이다. 그래서 뇌로 맞는 게 중풍이죠. 일반 풍은 여러분 비위예요. 그래서 구안화사도 안면풍이잖아요. 안검에 맞는 그런 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풍은 비위에서 오는 거고 중풍만 담에서 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풍, 좌골신경통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아이들은 화 때문에 옵니다. 근데 좌골신경통이 왔다, 고객이 우리 샵에 왔는데 좌골신경통 때문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담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의 고객님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님들은 수승화강 베이스에다가 목 아로마를 굉장히 많이 섞거나 또는 목 아로마를 갖고 제가 조금 이따가 가르쳐주는 존이 있어요. 그 존에다 터치 하시고 난 다음에 수승화강 관리를 하시게 되면 공명현상이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현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 몸에는 뭐 12개 경락선이 흐르고 있고 뭐 어디에 모여일이 있고 자열이 있고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침구자리가 있고. 근데 우리는 한의사는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찝어서 그거를 하는 게 어렵죠. 근데 아로마는 간담이 반응하는 파장과 이 파장을 동일하게 맞춰놓은 게 목이고요. 심소장이 보내는 파장과 동일한 파장을 만들어주는 게 화고요. 비위의 파장과 동일한 파장을 만들어주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은 각 장부가 보내는 파장하고 동일한 파장을 하는 게 각기 오행 아로마예요. 그 얘기는 원장님 바꿔 설명하면 우리 원장님들이 내가 오행에 해당하는 모든 영역을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님이 저는 비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간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담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 목 아로마 꺼내셔가지고 근데 아무데나 발라주세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컨설팅 해드린 딱 그 부위에다가 바르시라고 컨설팅만 해주셔도 돼요. 쉽죠? 너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결림 증상이 있고요. 근데 이 담 걸리는 증상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담은 참 신기한 게 속옷 라인이에요. 근데 이 담은 우리가 소화하고도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봄에 급치한 사람들은 우리가 눌러봤었을 때 여기 겨드랑이 밑에 여기를 눌러보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모가로마를 갖고서요. 이렇게 문질러 주게 되면 소화까지 좋아질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면증, 입이 쓰고 한숨을 많이 쉰다라는 거. 한숨을 쉬면 여러분 아시죠? 멀리 있는 마귀가 그거를 듣고 다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숨은 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담의 기능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즉 에너지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달라붙기가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너지업을 시켜줘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게 바로 목 증상, 아까 말했던 목 증상 5개 이상을 갖고 있는 우리 원장님이 여기에 있어서 10개 다요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어디를 만져주시면 되는지를 제가 다 정리를 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부위 터치할 때 제가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할 건데요. 네, 준비해서 나와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제가 모델을 그 음염이나 음포는 제가 여러분 그냥 그림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음염은 왜냐면 안 보여요. 왜냐면 너무 깊이 있어. 여러분 허벅지 있죠? 허벅지. 여러분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내 허벅지 말고. 여러분 허벅지의 가장 안쪽. 우리가 왜 단내전근이라고 말하는 내전근 있죠? 내전근. 아시죠? 어딘지? 이렇게. 아 진짜 그렇다니? 하여간 여기에요. 그 내전근 안에 그럼 너무 좋죠. 아, 여기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로 올라오시면 되겠네요. 한번 올라와 보실래요? 올라가. 아, 예. 내전근이 그러니까 음염이라는 게 어디냐면, 다리를 살짝만 한 번만 이쪽에다 올려주세요. 여기다.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허벅지 안쪽. 예, 여기가 음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시냐면 요렇게 문대 주시면 돼요. 왜냐면 음포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음포. 음포가 어디에 있냐면 무릎 내측에서 네마디. 무릎 내측에서 네마디. 여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요 자리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목이 좋아져요. 그래서 생리통을 관리하실 때 밑이 빠지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말하는 PMS 관리하는 존이 여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만 문질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는 게 아이고 이게 음염과 음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잠깐만요. 그 다음이 거료랑 한도인데요. 거료는 엉덩이 골반 뼈에서 가장 보이시나요? 조금만 이렇게 가볼래? 툭 튀어나온 골반뼈 있죠. 여기서 배 쪽으로 한 마디. 요게 거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마디 안쪽 배 쪽으로 있는데 여기랑 한도라고 하는 데 있죠. 엉덩이에서 가장 요 폭 들어가는 요 자리 이 두 군데를 같이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샵에서 관리하실 때 네가 잡아줄 수 있잖아. 관리하실 때 요렇게 하는 거 있죠. 예, 이 자세로 관리하실 때 만지는 요 자리, 한도와 거료 자리를 손으로 이 전완부 사용하셔서 테크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자리가 뭐를 좋게 만드는 거냐면 간담. 그래서 여기 자골신경통, 쥐가 났을 때 있죠. 고객님이 습관적으로 쥐가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지금 말씀드렸던 요 자리, 거료와 환도를 풀어주시는 건데 테크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샵에서 가장 많이 취하는 자세죠. 요 자세. 요 자세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시 중독 슬화라고 말하는 데는 어디냐면 무릎 차려댔을 때 차려댔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언니 차려셔. 네. 차려댔었을 때 잡는 요 자리죠. 좀만 앞으로 가주세요.
예, 차려냈었을 때 딱 손이 닿는 자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풍시라고 하고요. 그 풍시에서 3마디 아래, 거기를 우리가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맨 마지막 무릎 쪽 바깥쪽 끝나는 부위, 여기를 우리가 스량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갖고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체 간담을 좋게 만들어 주실 때 아까 이 자세 기억하시죠? 이 자세로 여기에서부터 한도 지나서 거료까지를 테크닉으로 전완부 사용하셔서 풀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손으로 하나씩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 해주시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의 아로마는 간담이 보내는 파장과 목 아로마가 보내는 파장은 공명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님한테 아무데나 바르세요가 아니라 목 아로마를 갖고 터치 지금 풍시 중독 스량관이라고 말하는 스량관 풍시 아니 중독 풍시 이 3가지에다 터치하실 때는 기본 10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뭐라고? 나아라, 빨리 나아라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 둘 셋 터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음포 하여간 거기 안에랑 이 무릎 위에 3군데를 같이 찍어 주시고 난 다음에 동일하게 마사지를 마사지 아니죠, 관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목을 관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잠깐 내려가 주세요. 멀리 가지 마. 요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목인데, 목이 또 하나가 관리해 주실 수 있는 부위가 머리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왜 무거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봄에 머리 무겁지 않아요? 저만 머리가 무겁나요? 물론 머리가 커서 무거운 것도 있지만 봄 되니까 이상하게 머리가 무거울 때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때는 머리가 무거울 때는 어디를 해주실 거냐면 요 부분을 해주실 건데요. 머리 뒤에 보시면 딱 있죠. 뒷머리 시작점. 야, 너가 손으로 글씨를 다 가린 거야 지금? 뒷목 시작점. 아니 손을 잘라야 쓰겠네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죠. 풍지. 예, 풍지를 머리가 무겁다 그럴 때는 목 아로마를 손가락 2개에다가 찍으셔가지고 요렇게, 원장님 아시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찍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 머리가 무거우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나빠요. 몸이 그냥 우리가 아팠었을 때 기분이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두통이거든요. 근데 이 두통만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무겁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 무겁다는 느낌을 바로 없앨 수 있는 게 모가루마를 손에다가, 고객님 혼자 하실 때, 우리 고객님도 혼자 하실 때는 모가루마를 여기 손에다 이렇게 톡톡톡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벼요. 이렇게 막 비비고 난 다음에 내 목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목을 잡아서, 지금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10초 해주시면 되는 게 머리가 무거웠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목이 잘 안 돌아가. 내가 누가 뒤에서 빵 그려가지고 뒤를, 이 새끼가 누구야 하고서 뒤를 딱 쳐다보려고 했는데 목이 돌아가다 하고서 넘어져갈 때 있으시죠? 이때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냐면 견정이라고 말하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가 뭉쳐서 그렇다. 그래서 이 견정 부위에다가 모가로마를 터치를 해주시면 되는 게, 자, 목으로 케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화아로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아로마는 이렇게 증상이 보였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는 고객들이 아, 내가 화가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얘기할 때마다 제가 국뽕 중에서도 우리 조상님에 대한 지혜나 지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추종하는 편인데요. 우리 조상님들은 주무실 때 그냥 그 자손들이 부모님한테 놔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귀뚜라미 보일러만 놓은 게 아니고 자리끼라고 말하는 물도 놔드렸었죠.
근데 그 물을 나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벽에 깨서 화장실을 갔다 오셔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봤더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첫 번째가 새벽에 잠에서 자꾸 깨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면증이 원인을 했었을 때 우리 원장님들이 자꾸 이제 심장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언제 들었는지 모르게 멍이 들어요. 관리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고객님들 굉장히 많지 않나요? 고객님이 멍이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멍이 있으시네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들었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진짜 모르거나 남편한테 맞는데 말하기가 창피해가지고 농담인데 막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멍이 자주 들으시는 분들 원인 모르는 멍이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뜨거워요. 예, 갱년기도 요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가 잘 나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자, 화가 잘 나고 아까 목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목 이야기할 때 제가 화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짜증. 목의 화는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막 깐죽깐죽하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사태질을 막 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심장이 화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얼음장 같아요. 이거 아까 나왔었던 이야기죠. 5번. 6번. 손발이 유독 땀이 많이 나요. 다한증. 자, 화가 안 좋은 사람들은 땀이 어디에 난대요? 손발에 난대요. 그럼 비위가 안 좋은 손발에만 땀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서도 땀이 많이 나요. 머리에서도. 그래서 왜 냉면 먹을 때도 머리에서 땀이 뚝뚝뚝뚝 흘러지는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화에 열이 많이 차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갑상선이 붓고 저하증, 항진증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은 뭐하고 연결된다라고 했었냐면 화강하고 연결돼요.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는데 대답이 안 되는 것 뿐일 거야. 그지?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그래서 화강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서 갑상선이 나타나고 갑상선,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절병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심장하고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생체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여기하고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목 뒤 어깨 통증이 있어요. 뒷목. 우리 항정 뭐 하여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그 부분, 또 목 뒤 어깨에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잘 보면은요, 발 관리를 하실 때 갑상선에 이게 엄지발가락이고 이게 두 번째 발가락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굳은 살이 생기면 우리가 갑상선이 있거나 어깨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관절이 아프고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10번에다가 여러분 별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화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에 병이 많이 생기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겨요. 땀이 너무 나지 않아도 안 좋나요? 네, 너무 나지 않아도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발환작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비만인 사람들이 있고요.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땀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체온증이라서 땀이 안 난다 그러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암이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땀이 뚱뚱한데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고 뚱뚱한데 땀이 안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뚱뚱한데 땀이 안 나시는 분들은 체외적으로 봤었을 때 저체온증을 앓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남성은 고환이 꼬이듯이 아파요. 제가 고환이 없어서 이 능치 끼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여성은 제일 크게 웃네요. 이런 얘기 좋아하나 봐요. 여성은 자궁이 관련 병이 있어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이라고 말하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면 화가 심장이 약하신 고객님들의 특징은 염증 질환이 생길 확률이 큰데 관절에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뭐가 자궁 근종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더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뭐 분비, 아랫배, 뭐 이런 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 특별한 거는 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봤었을 때 6개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내가 심장이 안 좋구나. 근데 이런 질병이요.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냐면 갱년기 여성들한테 많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갱년기 여성들한테 가장 좋은 처방 방법은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는 페미닌하고 화아로마를 섞어서 관리를 해주실 때가 가장 좋고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어디에다가 또 발레라 가는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심장 소장은 5장 5부를 이야기할 때는 심소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6장 6부를 이야기할 때는 심포와 삼초경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심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거죠. 아이, 저 새끼 심포 봐라 할 때 말하는 심포. 그래서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의 심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초경 같은 경우에는 기를 어디다가 배분을 잘해줄 것이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삼초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에 나왔던 것들이 여기 하나씩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안 좋으면 어떤 질병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름에 가장 많이 통증으로 호소하는 데가 어깨 통증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은 제가 이런 거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봄이 되게 되면 뭐를 많이 느낀다라고 얘기했었냐면 고관절통.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아까 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를 어떻게 만져줘야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또 한번 나와주세요. 이 청냉형이라는 게 여기예요. 여기 팔. 빨리빨리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8분 남았습니다. 저 청냉형은 팔을 봤었을 때, 이 고객님의 팔을 봤었을 때 팔꿈치 있죠. 팔꿈치에서 보게 되면 여기 폭 들어가는 자리 보이시죠? 여기 올라온 깊이만큼 더 올라가시면 있는 자리, 여기가 청냉현이고요. 되게 좋아해요. 여기 눌러줬더니 되게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청냉현은 팔꿈치 올라간 자리에서 그 윗만큼만 더 올라가면 있는 게 청냉연 자리고요. 오십견 자리는 어깨가 시릴 때는 청냉연을 만져주시면 되고요. 오십견은 어디냐면 극천과 견정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극천열은 뭐냐면 겨드랑이, 우리 애가 림프절 관리하실 때 폭 이렇게 팔 들고 나면 겨드랑이 안쪽에서 가장 폭 들어가는 요 자리 있죠. 예, 요 자리가 극천, 우리가 심장의 모열이라고 말하는 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 오십견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극천하고 견정, 어깨에서 가장 윗자리, 요 두 군데만 잘 풀어주셔도 오십견은 해결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오십견에만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눈이 피로하고 뻑뻑할 때, 눈이 화가 많이 차면 눈이 막 피로하고 뻑뻑하잖아요. 이럴 때는 견중, 견해유, 천종, 견갑통이라고 말하는 거. 아까 오십견 견갑통은 그러면 세 군데를 해주면 되겠죠. 아까 말했던 천종이라는 자리하고, 아니 천종이라는 자리란다. 뭐 어디였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극천열 자리하고 견정 자리 그리고 천종 자리, 이 세 가지를 누르게 되면 견갑통 그리고 오십견까지를 한꺼번에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 부분이죠. 요렇게 천종, 어깨뼈 견갑 하근 옆에 말하는 요 자리 천종 자리, 그 다음에 견해유, 견중류, 이렇게 세 군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자료들은 우리 원장님한테 다 보내드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이게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화아로마 갖고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발라주시면 그 부위예요. 그 부위에 뭐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실 때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는 목화 아로마를 아예 같이 사용을 해주시면서 뭐를 해주실 수 있냐면 봄,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고관절, 수전냉증, 뭐 냉증이나 아니면 눈떨림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케어해 줄 수 있는 게 목화 아로마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쉬운가요? 여기까지?
퇴행성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하고는 다른 거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질병 중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걔는 화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